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그게 처음엔 뭐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는데 부르다 보니까 슈베르트의 곡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리수, 이 곡도 참 명곡입니다. 겨울로 갈 때 아니면 한겨울에 듣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악기 소리를 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옛 선조들은 이런 가을이 되면 거문고 소리나 대금 소리로 허전함도 달래고 이렇게 텅 빈 공간의 여백, 그곳을 그런 거문고나 대금 소리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곤 했던 것 같아요. 거문고는 요즘에 초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더군요. 중국 후한 때 뛰어난 문인이면서 거문고의 연주자였던 채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요즘처럼 이렇게 늦은 가을인 거예요. 늦은 가을에 그 채옹이 뜰을 거닐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뜰을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선가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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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그 청하고 맑은 소리로 막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걸까?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엄청 그 소리가 자기를 매료시켰던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서 서둘러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웃집 아궁이에서 오동나무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급히 이거를 좀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궁이에 불 떼고 있던 그 오동나무를 오히려 값을 치르고 집에 가져와서 불타다 남은 그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당대의 명기 중에 명기로 알려졌던 초미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꼬리가 불탄 거문고라는 뜻인 거죠. 그런 뜻으로 초미금, 이름도 참 이쁘잖아요. 만약 맑고 밝은 귀를 가진 명장 채옹이 아니었다면 한낱 땔감이 되고 말았을 오동나무, 그것이 거문고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낙산사가 화재로 소실됐을 때 한 악기장이 낙산사 원통보존에 대들보를 건져서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되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강릉에서 현악기를 제작하시던 71살의 임창호 옹이 바로 주인공인데 천년고찰이 화마로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걸 안타까워해서 이 임 할아버지는 혹시 좋은 제목의 나무가 함부로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고 단걸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 사이로 원통보존의 대들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서양의 악기들은 가문비 나무나 단풍나무로 악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현악기 종류들을. 근데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에서 명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임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거의 2달 동안 그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해서 바이올린 1개와 첼로 1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바로 원통 보전이 화마로 순식간에 불타고 있을 때 그때 버려진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당은 사라졌지만 악기로 남아서 우리의 전통을 소리로라도 후대에 전하고 싶었다 하는 이 임 할아버지의 말씀은 가슴에 아주 잔잔하게 남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뭐 평소에 나는 불자요 하고 이름을 내세우는 분은 아니지만 불교를 워낙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작한 첼로와 바이올린 이 악기를 낙산사에 기증을 해서 또 한 번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겁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그 어르신의 소식을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정하셔서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우리가 현악기를 만들 때 나무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서양에서는 뭐 가문비 나무, 아까 그 단풍나무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거문고나 이
또 뭐 해금 내지는 뭐 이런 가야금 이런 것들의 그 현악들은 소나무로도 만들고 또 밤나무로도 만들고, 밤나무로는 이제 밑에 받침을 만들죠. 그리고 울림통을 내는 거는 이제 이런 오동나무가 소리를 워낙 크게 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동나무로 가지고 악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천년, 살아서도 천년이라는 주목나무도 있는데, 나무들은 스스로의 몸을 던져 그리고 버려서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대로 위로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참 성스러운 성자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몸뚱이가 그렇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이야 장기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원통 보존에 타들어가던 대들보가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탄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악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겨울에는 특히 현악기라고 하는 악기가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특히 추워지는 계절일수록 현악기가 주는 따뜻함은 보온 효과까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검은고, 초미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보다는 훨씬 더 두껍죠. 두껍고, 근데 이제 이런 젓가락같이 생긴 이런 걸로 이렇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이 두루룽 두루룽 이렇게 막 긁지요. 그 현 줄들을 쭉 긁어서 툭 치고 또 두루룽 긁어서 툭 치고 하면서 당기고 멈추고 이러면서 이제 소리의 그 울림을 통해 연주를 해 나가는데, 솔직히 제가 더 어리고 젊을 때에는 우리 가락, 우리 악기 소리의 그 아름다움을, 그 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우리 악기들이 주는 그 소리들, 그리고 여운을 주는 거, 뚱 하고는 한참 그냥 그 울림이 허공 중에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악기라는 건 좀 인생의 연륜이 좀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살아봐야 뭐 그 소리의 그 음질이 뭔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음폭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란한 소리가 결코 아니고 아름답거나 화려한 소리라기보다는 고귀하고 깊고 웅숭하면서 우주를 다 담아내는 소리. 검은고와 대금, 뭐 가야금, 우리 악기들은 그렇게 전 우주의 은하계를 다 담는 것 같은 그런 깊이가 있어서 갈수록 아주 좋아집니다.